최근 프로야구 인기가 주춤합니다. 600만 관중 돌파도 어려울 수 있다는 비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많은 야구 전문가가 입을 모아서 말하는 프로야구 위기 탈출 전략이 있습니다. 바로 슈퍼 위키의 출연이죠. 실제로 류현진, 김광현, 이정우, 강백호 같은 슈퍼 루키들이 출연하면서 프로야구 인기가 거짓말처럼 반등한 적이 많습니다. 자,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팬들 9월 15일에 예정된 신인 드래프트 가장 관심을 가지는 이유도 막 그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은 스포츠춘추 박동희 대표와 함께 누가 슈퍼 루키 후보인지, 어느 선수가 최대인지 신인 드래프트 관련된 얘기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전화 연결했습니다. 네네. 자, 한국 프로야구 2023년 신인 드래프트 다음 달 9월 15일 날 열리는데요. 이 날짜가 15일 정확하게 그때 다 진행되고 끝나는 겁니까? 네, 프로야구 신인 드래프트가 해마다 가을에 열리는데요. 올해는 9월 15일에 열립니다. 이제 한 달이 좀 안 남았습니다. 예년 같으면 고등학교 졸업생들 또 대학교 졸업생들이 지명 대상자인데 올해 보니까 얼리 드래프트라 해서 대학 재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네요. 네, 지금부터 지난해였죠. 지난해 5월 25일 KBO 이사회 결정에 따라서 4년제 대학 및 3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2학년 선수들이 얼리 드래프트를 신청할 수 있게 됐습니다. 아하. 과거엔 졸업 예정자들만 참가했는데요. 예. 프로에 갈 수 있는 좀 더 빠른 길을 열어주는 데서 올해부터는 대학 재학생들도 프로 문을 두드리게 됐는데요. 어허. 이 얼리 드래프트 때문에 대학 야구에 관심이 없던 프로 스카우터들이 아하. 대거 대학 야구를 관전을 하고 또 선수들을 체크한다고 하는데요. 단 고등학생 신분으로 드래프트에 참가했다가 지명된 이후 입단을 하지 않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선수는 안 되겠죠. 이번 얼리 드래프트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은 안 될 것 같은데. 네네. 자, 얼리 드래프트 이것도 새로운 제도로 등장하고 기존에 있던 1차 지명, 그러니까 구단마다 한 명씩 탁 뽑을 수 있는 그 제도는 지금 바뀐 것 같아요. 없어진 것 네네. 같아요. 이게 전면 네네. 전면 드래프트로 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바꾼 이유가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1차 지명 제도는 네. 영고지 선수를 영고지 구단이 먼저 지명하는 제도라서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영고지 고교에 대해서 지원을 이제 구단들이 많이 해주거든요. 그런데 이게 단점이 있다면 특정 시기에 이 특정 지역에만 좋은 선수들이 몰릴 수가 있거든요. 죄송하지만 서울 지역이 좀 많죠. 맞습니다. 예. 지금 거의 수도권이 워낙 야구하는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렇죠. 서울 지역에 좋은 학생이 많은데 그래서 전면 드래프트, 다시 말하면 전에 시즌 성적 역순에 따라서 선수를 뽑자. 이게 전력 평준화를 위해서 이게 가장 좋은 제도다라고 해서 2013년에 네. 도입됐다가 그 이후로 취소됐던 전면 드래프트가 10년 만에 다시 아하. 재등장을 했습니다. 자, 이제 전면적으로 새롭게 하는 그런 드래프트인데 연구 없습니다. 결국 네네. 하나이글스 전년도 꼴찌팀 하나이글스가 1라운드 첫 번째 지명권을 갖고 있는데 아마 야구 팬들 많이 궁금해할 것 같아요. 하나가 네네. 어느 선수를 지명할 걸로 예상을 합니까? 원래는 덕수고등학교 투수 심준석이 유력했습니다. 고교 최대요. 예. 네, 심준석 선수가 얼마나 뛰어난 선수냐면 네. 거의 시속 160km를 던질 수 있는 아주 좋은 투수인데요. 과연 이 심준석 선수가 하나 유니폼을 입느냐, 미국 야구에 진출하느냐, 이게 관건이었는데 그렇죠. 결국 심준석 선수가 미국 진출을 선언하면서 한화가 심준석 선수를 지명할 수 없게 됐고요. 예. 지금 그래서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서울고 투수 김서현을 지명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아하. 이 김서현 선수가 전체 예. 전면 드래프트 1순위의 주인공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서울고의 김서현 선수가 네네. 될 것이다. 그러면 심준석 선수는 메이저리그로 지금 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습니다. 이 KBO가 예. 8월 16일 자정까지 이 신인 드래프트에 참가하고자 하는 선수에게는 참가 신청서를 받았는데 예. 심준석 선수가 8월 16일 자정까지 신청서를 내지 않았습니다. 아하. 그러면서 미국 진출을 발표를 했는데 심준석 선수는 고교 1학년 때부터 156km의 강속구를 던졌고요. 네. 이 메이저리그 팀에서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저희가 취재한 바로는 미국 구단 3개 구단 이상이 지금 심준석 선수와 계약과 관련돼서 논의를 펼치고 있는데요. 네.
심준석 선수가 미국으로 넘어가서 미국 구단들을 상대로 쇼케이스를 펼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3개 구단 정도가 접촉을 하고 있다. 그러면 거의 뭐 글로 간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느 팀이라도. 인터뷰하셨다면서요. 신준석 네, 선수하고. 단독 인터뷰를 했는데요. 예. 심준석 선수가 올해 몸 상태도 그렇고 예. 또 팀 내 사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좋지는 않았는데 올해 공식 경기 최고 구속 157km를 던졌고요. 아, 빠르다. 그리고 예. 비공식 연습 경기에서 무려 시속 160km를 던졌거든요. 네. 심준석 선수가 좀 더 어린 나이에 미국 무대에 도전하고 싶다. 그리고 본인에게 쏟아지는 의문표를 확신에 찬 마침표로 밀어보고 싶다. 이런 당차 목표를 내세웠는데 네. 이 선수 워낙 멘탈이 좋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기사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 다음에 두 번째 지명권을 행사한 팀이 기아 타이거즈인데요. 기아 타이거즈는 어느 선수를 지명할 걸로 예상합니까? 기아는 충암고 투수 윤영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네. 이 기아 관계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영철 선수는 고등학교 투수 수준을 뛰어넘는 완성도를 갖춘 투수다. 최소한 프로 무대에서 실패할 가능성은 적다. 아하. 근데 윤영철 선수가 최고 구속은 140km 초반대. 네. 그 속구를 던집니다만 체인지가 워낙 날카롭기 때문에 또 이 선수 멘탈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지금 정평이 나 있는데요. 네. 기아가 이 선수를 지명할 것이라고 많은 구단들이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도 뭐 이런 에이전트 일을 좀 하다 보니까 여러 네네. 스카우터들하고 좀 얘기를 좀 나눠보면 고려대학교 투수 김수성 투수 많이 관심을 좀 가지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 좀 문제가 사실 있었거든요. 학폭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이번에 그렇죠. 이제 얼리 어댑터 되고 드래프트 되고 이러면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김수성 선수는? 네, 심준석 선수의 미국행이 확실해지면서 네. 드래프트 지명 순위가 하나씩 앞으로 당겨졌습니다. 아하, 예. 그래서 기아 구단 다음 지명권을 가는 팀들은 네. 뽑을 투수가 마땅치 않은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김유성 선수를 뽑아야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얘기가 구단대사에 설려 나오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후보로는 키움 히어로즈와 NC 다이노스가 꼽히고 있는데요. 두 팀, 예. 네, NC는 2년 전 김유성 선수를 지명했다가 지명권을 날린 바가 있어서 동정론을 받고 있고요. 예. 그리고 키움은 예전부터 비난 여론을 신경 쓰지 않았던 팀이기 때문에 두 팀 가운데 한 팀이 김유성 선수를 지명할 것이라는 설이 아주 유력한 상황입니다. 뭐 안우진 선수도 그때 일 터지고 지명을 한 건가요? 아니면 그 지명 후에 터진 건가요? 안유진 선수는 지명 후에, 네, 지명 후에 좀 불거졌는데요. 예, 저도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예. 네. 근데 이 김우성 선수를 놓고 프로야구에서는 젊은 선수의 기회를 줘야 된다는 입장이 있고, 네. 한국에 그렇게 계속 기회를 주다가는 학폭이 근절되지 않는다 이런 입장도 있는데 그러네요. 이런 입장들이 좀 첨예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박지훈 뉴스킹에서 9월 15일 이전에 박동희 대표와 아마 미리 보는 신인 드래프트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좀 더 많은 유망주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네. 자, 그 말고 지금 야구계에 좀 안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요. 전직 프로야구 유명 선수가 음주운전으로 구속이 됐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네, 혹시- 전 롯데 자이언츠 선수였죠. 두산 베어스에서 뛰었던 정승훈 선수가 예. 음주운전으로 8월 17일 아하.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구치소로 이제 수감이 됐는데요. 아하. 그 음주운전이 한 번이 아니라 예. 5번이라고 지금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걸 취재하고 있을 때 좀 믿기지 않았었거든요. 예. 보통의 상식을 갖춘 일반인이라고 한다면 또 유명 선수 출신이잖아요. 그렇죠. 3번도 아니라 5번 했다는 거는 이거는 아쉬움을 넘어서 동정의 여지가 없는 행위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음주운전 삼진아웃 제도도 시행이 되고 있고 그 5번 또 저희가 실무적으로 봤을 때는 뭐 이거는 뭐 통계적으로 낸 건 아니지만 곱하기 100입니다. 걸린 게 지금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게 네. 더 고약한 건요. 네. 롯데 자이언츠의 팬으로 유명하죠. 캐리 마허 교수. 많이 야구 팬들이 아실 텐데. 유명하신 분이죠. 예. 네, 캐리 마허 교수가 코로나19 바이러스 합병증으로 최근에 결재한 게 16일. 그런데 늘 입만 열면 롯데의 자부심을 얘기했던 정승훈 선수가 그 다음날 법정 구속을 냈거든요. 네, 그래서 또 이제 정승훈 선수는 각종 기행과 사고에도 불구하고 네. 방송도 나오고 유튜브에도 나오고 단지 재밌게 말한다는 이유만으로 계속 야구계를 맴돌고 있었는데 네. 이번 기회로 정승훈 선수
저는 퇴출이 돼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정말 3번도 아니고 5번이라면 뭐 법정 구속까지 될 정도라면 심각한 건데 이 강정호 선수 같은 경우도 음주운전 삼진아웃으로 야구 복귀가 지금 안 됐잖아요. 네네. 어떻습니까? 야구계의 반응은 좀 어떻게 좀 보고 있습니까? 야구계에서 네. 지금 음주운전의 다수 경력으로 네. 감독제를 못 올라오는 선수 상당히 많거든요. 예. 코치들도 본인이 이런 음주 경력 사실이 알려질까봐 전전긍긍을 하는데 네. 수많은 뭐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 수많은 야구인들이 음주운전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 특히나 강정호 선수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극렬히 비난했던 모 야구인도 음주 경력이 다수였거든요. 아하. 이번 기회에서 야구계 전체가 술을 끊던가, 술을 끊던가. 네, 아니면 그냥 야구계를 기웃거리지 않던가. 아. 예,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되는 거. 특히나 정승훈 선수는 최근까지도 프로야구계 걱정했었는데요. 그런 걱정하기 전에 본인 걱정을 했어야 될 일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야구 덕후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박동희 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